먼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컨퍼런스인 KWDC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저도 이곳에서 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카카오뱅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듈화 적용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우리가 모듈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주제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결제 서비스 iOS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전규찬이고 영어 이름으로는 재온이라고 합니다. 화면상에 QR코드를 찍으셔서 접속을 하시면은 여러 질문들을 남기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 세션 이후에 바로 점심시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프라인으로는 질문은 따로 받지는 않고요.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이제 디스코드에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오신 분들 포함해서 그 답변을 많이 달아주실 거예요.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오신 분들. 그래서 그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설명드릴 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뱅크는 왜 모듈화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이 내용에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뱅크에서 모듈화를 얼만큼 진행했는지 최신 현황을 공개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모듈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듈 구조는 또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화에 대한 회고로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카카오뱅크는 왜 모듈화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카카오뱅크는 같지만 다른 은행이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도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7년 차의 서비스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기간상 얼마 안 된 서비스인 카카오뱅크는 현재 고객수 2천만 명, WAU는 1,300만 명을 넘는 거대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가 서비스 개발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코드량은 점점 더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최근 4년 동안 얼만큼의 코드량이 증가했는지를 나타냅니다. 2020년도에는 109만 라인의 코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23만 라인으로 14만 라인이 증가했습니다. 22년에는 158만 라인으로 21년 대비 35만 라인 수가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6월까지의 코드라인 수는 197만 라인으로 22년 대비 39만 라인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23년 상반기에만 생산된 코드량이 22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코드량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소스도 증가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품질과 신규 서비스를 론칭하기 위한 더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리소스는 부족하게 되죠. 여기서 리소스는 iOS 개발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채용을 통해 여러 훌륭한 개발자들을 모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인 우리 개발자들은 훌륭한 코드를 거침없이 생산하게 됩니다. 거침없이 생산된 코드 덕분에 빌드 시간은 슬금슬금 늘어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숙명상 로컬 빌드를 수도 없이 해야 하는 만큼 빌드 시간 증가는 자연스럽게 개발 시간을 증가시켰습니다. 덕분에
따라오는 유지보수 비용, 테스트 작성, 가장 안타까운 근무 시간까지 증가되면서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개발을 완료하고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 그래프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이걸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은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의 모듈화 여정이라는 주제로 if 카카오 2022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개수가 증가하면서 생겼던 놀라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위 에러를 만나 빌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 에러는 개인 개발 머신에서도 CI 머신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러 왜 생기는 걸까요? 아규먼트 리스트롱은 인수 목록이 너무 길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엑스코드 빌드 시 엑스코드는 스위프트 컴파일러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호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빌드 버튼을 눌렀을 때 말이죠. 꽤나 길어 보이는 명령어죠. 한 줄에 이렇게 여러 인수들이 포함되어 호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파일 하나하나마다 인수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함수 호출의 길이를 제한하는 OS 레벨에서 길이 제한을 OS 레벨에서 설정하고 있으며 시스템 전체의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단일 프로세스에 전달할 수 있는 최대 바이트 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앞서 얘기했듯 빌드 명령을 요청할 때 파일 하나하나마다 인수로 전달이 되는데 이때 상대 경로가 아닌 절대 경로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파일이 많을수록 패스의 깊이가 깊을수록 이 문제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모듈화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소개하였습니다. 모듈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 위 세 가지는 우리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왼쪽은 개발 용도로만 사용되는 타겟을 만들고 개발할 때만 사용한 후 개발이 완료되면 본 프로젝트로 코드를 이동시켜서 한 번 더 빌드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은 프로젝트 진행 시 모듈 단위로 작업을 하고 본 모듈에는 작업한 모듈을 의존시키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은 왼쪽의 장점을 가져갈 수는 있었지만 상당한 러닝 커브가 예상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모듈화에 대한 시작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왜 모듈화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모듈화가 진행되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듈 개수입니다. 이 표는 최근 4년 동안 얼만큼의 모듈이 증가했는지를 소개합니다. 2020년도에는 43개의 모듈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1년에는 49개로 6개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모듈화를 결정했던 시기는 22년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22년에는 153개가 되면서 104개가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6월까지의 모듈 개수는 319개입니다. 166개가 단 6개월 만에 늘어났습니다. 이는 22년 만에 생산된 개수보다 많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한 달에 약 28개씩 하루에 1개의 안팎의 모듈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듈의 개수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한 걸까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다음으로는 빌드 속도의 개선입니다. 모듈화를 하면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빠른 빌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소스 코드를 빌드해야 하는 풀 빌드의 시간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는 스위프트 컴파일러에게 컴파일을 요청 그리고 관리하는 엑스코드 빌드 시스템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빌드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고 그 개선 방향을 모니터링해서 이에 걸맞는 개발을 그리고 설계를 진행을 한다면 빌드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엑스코드가 어떻게 병렬로 빌드를 결정하는지를 설명합니다. A 태스크가 있고 B 태스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이 태스크는 소스 코드일 수도 있고 컴파일 완료된 소스를 머지하는 태스크 그 등등의 모든 빌드 태스크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프레임워크에는 여러 태스크가 존재할 수 있고 그 태스크마다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 2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태스크 B가 먼저 수행되어야 하고 태스크 B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태스크 A가 먼저 수행되어야 하죠. 하나의 프레임워크는 다른 프레임워크 또는 앱 익스텐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단위로 의존성이 생겨서 먼저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가 있었던 것처럼 모듈 단위로도 의존성이 생기면서 먼저 빌드를 수행해야 하는 모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태스크들은 보이는 것처럼 짧은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긴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된 의존 그래프는 특정 태스크가 변경되어 다시 빌드되어야 할 때 해당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를 의존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태스크 D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를 먼저 수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태스크가 다시 빌드되어야 할 때 어떤 태스크를 다시 빌드해야 하는지 또는 빌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드 순서는 꼭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연결점을 찾다 보면 꼭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빌드가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병렬로 빌드를 하더라도 의존에 따른 빌드 순서는 꼭 유지되어야죠.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시점에는 여러 태스크들을 빌드할 수 있고 어떤 시점에는 하나의 태스크를 빌드하게 됩니다. 더 다양한 프레임워크 기반 태스크들이 있을 때 더 빨리 병렬적으로 빌드하는 방법으로는 하드웨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M1 8코어 CPU의 경우 슬롯을 최대 8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20코어 CPU를 가지는 경우 슬롯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B와 C를 동시에 빌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엄청난 코어의 CPU를 가지면 가질수록 빌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의존성을 관리해서 동시에 병렬 빌드를 시킬 수 있는가가 빌드 속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회사에서 혹시라도 좋은 머신을 제공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장표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설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는 WWDC 2 세션, 아래 세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샘플의 빌드를 통한 생산성 강화를 소개합니다. 사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아무리 작은 회사더라도 다양한 기능들을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도 특정 기능을 타고 들어가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도달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정보와 과정이 필요하다면 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럴 때 모듈화는 특정 기능만을 위한 샘플 앱을 만드는 것이 놀랍도록 쉬웠으며 이 덕분에 개발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크린샷을 보시면 여러 피처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기능을 위한 모듈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자는 이 기능을 위해 본 앱을 빌드하는 게 아니라 샘플 앱을 통해서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분증 진위 확인 데모 앱을 실행해서 실물 신분증으로 진위 확인이 되는지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게 제출 대기 중이면 실물 신분증으로 제출하는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의 모듈화 최신 현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모듈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 패턴을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립스라는 아키텍처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립은 라우터, 인터랙터, 빌더의 약자로 하나의 립을 만들 때 필수 요소의 약자입니다. 라우터는 립을 어태치 또는 디태치하는 역할을 하고 인터랙터는 비즈니스 로직의 역할입니다. 빌더는 립 클래스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립의 의존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프레젠터와 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립을 생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립은 구조적으로 다른 립을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이상의 립을 의존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립을 라우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타고 여러 깊이로 립을 의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트리 구조를 립스에서는 립 트리 또는 상태 트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보았던 태스크들과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의존성을 명확히 분리해서 주입해주는 형태의 립은 모듈화를 하는데 되게 잘 어울렸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고민 포인트도 생겼습니다. 립과 모듈 기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하나의 모듈에 모든 립을 두면 될까요? 그러면 특정 립이 여러 립에 공통으로 사용될 경우 충분한 이득을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통으로 사용될 립을 모듈화하면 태스크를 명확히 나눌 수 있고 이는 최종 빌드 속도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적당히 한번 나눠볼까요? 이건 의존성과는 무관한 모듈 분리입니다. B 모듈은 A 모듈을 의존하고 있지만 B 모듈에 있는 모든 립이 C 모듈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이렇게 의존도를 생각하다 보면 너무 많은 모듈을 만들게 되면서 오히려 생산성이 안 좋아지진 않을까요? 그 외에 기능 또는 과업 단위로 모듈을 만들면 또는 립 단위는 또는 화면 단위로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 속에서 모듈화가 요구됩니다. 중요한 건
가장 적절함을 찾는 과정일 뿐 모듈화의 기준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적절함을 찾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엑스코드 빌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지속적으로 엑스코드 빌드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세팅해야 우리 프로젝트 관점에서 이득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전반의 의존성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모듈화 설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렬 빌드 관점에서의 득실 유무를 판단할 줄 알면 더 빠른 빌드를 위한 구조 설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에서 모듈 기준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모듈 구조를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듈을 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판단하는 툴인 트위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위스트의 스캐폴드 기능을 기반으로 템플릿을 활용하여 개별 모듈화 프로젝트를 생성 그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템플릿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레임워크, 또 다른 하나는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프레임워크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다음과 같은 모듈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옵션을 인수로 넣어 모듈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모앱은 모듈별로 데모앱을 작성할 수 있어서 빠른 빌드를 통해 빠른 결과물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덕분에 모듈별 개별 배포도 가능합니다. 샘플은 기본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본 모듈을 의미합니다. 샘플 UI 모듈은 기본 비즈니스 로직과는 별개로 UI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이 덕분에 UI 프리뷰 모듈을 통해서 UI만 빠르게 개발을 해서 엑스코드 프리뷰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널 DTO는 해당 프로젝트 전반에 사용될 DTO들을 모아서 모듈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개발 생산성을 챙겼습니다. 이어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 프레임워크를 기반하고 있으며 인터페이스 모듈이 추가된 버전입니다. 인터페이스 모듈은 다수의 모듈 간 의존을 엮다 보면 상호 의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빌드가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부스에 찾아오시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적 모듈과 정적 모듈의 차이점입니다. 여러 모듈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앱 타겟의 빌드를 이해하기 위해 링크라는 것을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링크가 무엇일까요? 링크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애플이 개선하고 있는 점을 이해한다면 앱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우리가 만든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필요한 요소입니다. 컴파일러 또는 런타임에서 관련 코드를 찾는 데 도움을 주죠. 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WDC2 세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적 라이브러리에 대해 소개합니다. 스태틱 링크를 활용하는 스태틱 라이브러리는 70년대부터 고안되었고 그 규칙을 지금까지 계승하고 있습니다. 빌드 시 해당 라이브러리에 사용할 API를 찾고 해당 코드를 앱 바이너리에 복사합니다. 앱을 빌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앱 크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적 라이브러리의 코드가 변경되거나 더 많은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는 경우 빌드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는 앱에 복사되고 링크되는 방식의 결과로서 반복적인 빌드 및 디버깅 속도가 느려집니다. 대신 동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라이브러리에는 90년대부터 고안되었고 일반적으로 다이얼랩스라고 합니다. 코드는 실행 파일에 복사되지 않고 그러므로 앱 번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적 링커가 코드를 복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빌드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앱 런치 시 동적 링커가 링킹하는 과정 때문에 구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서로 장단점이 뚜렷한 두 타입 때문에 앱의 가장
적합한 것을 고려해서 모듈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떠드듯이 2, 3에서 다이나믹과 스태틱의 상황에 따라 링커가 해주는 역할이 달랐고, 이 때문에 빌드 속도, 앱 구동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라이브러리 속성이 추가되어서 공유합니다. 먼저 정적 라이브러리의 빌드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엑스코드 빌드 시 정적 링커는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API를 찾고 해당 코드를 앱 바이너리에 복사합니다. 여기서 LD는 링커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용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복사하기 때문에 빌드 후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동적 라이브러리의 빌드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동적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다이알립스라고 합니다. 프레임워크의 코드는 실행 파일에 복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플 SDK에 없는 모든 프레임워크는 앱 번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동적 라이브러리가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될 때 정적 링커가 코드를 복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빌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나 앱이 런타임에 사용될 때 복잡성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엑스코드 버전에서는 스태틱과 다이나믹의 링커 역할을 최소화해주는 라이브러리 타입이 생겼습니다. 개발자는 이 링커에 세팅만 해주면 되는데요. 상위의 모듈을 머지드 라이브러리로 만들 수 있도록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이 스크린샷은 하위의 모듈들이 머지 가능한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명시해줍니다. 그러면 상위 머지드 라이브러리에서 머지 가능한 라이브러리들을 탐색하고 하나의 모듈로 만듭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디버그 모드에서는 증불 빌드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동적 프레임워크로 빌드되고, 릴리즈 모드에서는 실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정적 프레임워크로 빌드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떨떠디시 2, 3 세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듈화에 대한 회고로서 세션을 마무리합니다. 모듈화를 하면서 유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자주 썼지만 이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 바로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자입니다. 스위프트에서 접근 제어자는 총 5가지입니다. 모듈화 경험 해보지 않으셨다면 오픈, 퍼블릭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차이점은 접근 제어자는 모듈화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은 정의된 모듈 외부에서도 상속이나 오버라이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반면에, 퍼블릭은 정의된 모듈 외부에서는 상속과 오버라이드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듈화를 시작한 것 동시에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레퍼런스를 듣기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모듈화에 대한 기준과 구조를 협의하는데 정말 상당한 시간이 투자됐습니다. 러닝 커브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밟아 나가다 보니 성장했다는 적지 않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모듈화 과정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드 응집도가 높아지고 결합도는 낮아져서 빌드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규모 있고 절충된 모듈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모듈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작은 프로젝트에서도 시작해보세요. 결국 서비스가 성장하면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